최근 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앞으로 한국 무기 없이는 세계 어느 나라든 국방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라는 미국 국방부 고위 간부의 발언 때문인데요.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이 떠오르면서 이제 미국은 K방이 없이는 미국 국방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건 때문에 세계 방산 업계가 난리가 났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이 미국제 무기 대신 한국산 첨단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클라크, 미국 국방부 군사전략 담당 차관보입니다. 수십 년간 국방부에서 군사정책과 세계 방산시장을 지휘해왔고 어떤 국가도 미국의 군사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게 확인된 정보입니까?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고요? CEO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라크 위원, 우리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사실입니다. F 대신 B를 구매했고 우리 패트리엇 대신 천궁을 도입하기로 했죠. 불가능합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국은 우리 기술을 복제했을 뿐이죠. 그들의 기술력이 우리를 뛰어넘을 리 없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참모들과 군 간부들이 저를 불편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더니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니엘,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 문제가 아니네. 성능 테스트에서 한국산 무기가 우리 것보다 우수했다네. 특히 AI 기반 전투 시스템과 사이버 방어 기술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강 대국으로 만든 군사력,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의 기술 우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제 세계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밀 단말기를 켜고 급하게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업 뉴스, 전투기 개발 소식,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정보를 훑어볼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혼잣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선생을 뛰어넘었다고? 분노와 혼란 속에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의문이 맴돌았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을까? 우리는 어디서 뒤처진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과장된 소문일 뿐일까? 제 인생을 바쳐온 신념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단단한 땅이 갑자기 모래사장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안의 자존심은 여전히 이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길 거부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비서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좋은 소식일 리 없었죠. 클라크 차관보님, 대통령께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시길 긴급히 요청하십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직통 요청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 국무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제가 존경에 맞지 않던 국가안보보좌관 에드워드 스탠턴까지. 앉게, 다니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네. 한국 방산 기술을 직접 조사할 사람이 필요하네. 자네가 적임자라고 판단했어.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대통령님, 제가요?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가야 할 필요가. 바로 그 때문일세. 스탠턴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자네는 의심이 많아. 그래서 좋아. 편견을 가지고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국방부 차관보인 자네가 인정한다면 누구나 인정할 테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인 제가 마치 현장 조사관처럼 외국에 파견되는 건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대통령과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무게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내일.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네. 그날 저녁 짐을 싸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낭비예요. 시간 낭비, 자원 낭비, 제 경력의 낭비. 한국의 기술을 직접 확인한다. 뻔한 결과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겠죠. 다음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태블릿을 켜고 국방부에서 준비한 자료를 살펴봤어요. 한국 방산기술의 발전 과정,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 성공 사례,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일지. 처음엔 흥미 없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 시선이 멈췄어요. 한국의 방산기술 발전은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말도 안 돼. 이건 분명 오류겠죠. 미국의 도움 없이 첨단 무기를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 읽을수록 제 확신이 흔들렸어요. 통계, 테스트 결과, 독립적인 평가 보고서. 모두 한국의 독자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한국 방산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첨단 연구소, 젊은 엔지니어들, 최신 무기 테스트 장면이 나왔죠. 다큐멘터리를 보며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화면 속 한국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제 편견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걸이를 꽉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태평양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선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내 경력, 내 전문성, 내 자부심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었더니
직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여권 확인 없이 얼굴 인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스캐너를 바라봐주세요. 잠시 후 모니터에 제 정보가 완벽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방부 연계 인사라는 점까지 파악했더군요. 어떻게 이런 정보까지? 통합신원 확인 시스템입니다. 환영합니다. 클라크 위원님. 공항 로비로 나오자 작은 로봇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클라크 위원님. 강민석 중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로봇을 따라 걷는 동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공항 전체가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 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강민석 중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체격의 군인이었어요. 클라크 위원님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제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차에 오르자 강민석 중령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먼저 국방부에서 브리핑이 있고 오후에는 실제 무기 시스템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중령님 솔직히 말해보죠. 이 모든 기술이 정말 한국산입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차용한 건 아닌가요? 강민석 중령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심이 가장 좋은 과학적 태도니까요. 국방부 브리핑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변했고 공간 가운데에는 3D 모델이 떠 있었어요. K9 자주포였습니다. 클라크 위원님.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7개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강민석 중령이 모델을 손짓으로 회전시켰어요. 특히 북유럽 조건에서 미국산 자주포보다 20%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스트 결과 비교 분석, 성능 차트 모두 K9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KF-21 전투기입니다. 공간에 떠오른 전투기는 정교하고 날렵했습니다. 강민석 중령이 세부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스텔스 기능, 레이더 시스템, 무장 능력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했죠. 미국의 도움 없이 이런 첨단 전투기를 개발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술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강민석 중령이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속 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스템, 천궁 방공 시스템, 자율소중 무인기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데이터였습니다. 전장 테스트에서 한국 무기가 미국산을 일관되게 앞선다는 결과 제가 분석했던 자료들은 모두 틀렸던 걸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직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연구소로 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때 진실을 볼 수 있겠죠. 다니엘 위원님 괜찮으신가요? 강민석 중령이 물었습니다. 네, 아니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 다른 현실을 보고 있어서요. 이해합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게요. 오후 2시 국방부 상황실에서 미국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석 중령이 제게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예정에 없던 회의입니다. 스탠턴 총책임자께서 긴급히 요청하셨어요. 화면이 켜지고 에드워드 스탠턴의 딱딱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니엘 상황이 급변했네. 스탠턴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AI 기반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어. 우리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게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 스탠턴이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과 AI, 전투 프로그램 없이는 중국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분석팀이 결론 내렸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세계 최강 국가가 작은 아시아 국가에 의존한다니? 농담이시죠? 우리가 세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NSA 사이버 사령부, 실리콘밸리의 모든 천재들이 클라크. 스탠턴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우리는 이미 뒤처졌어. 한국에 앞선 AI 전투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는 중국에 취약해.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문제네.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화면 속 미국 고위 관리들의 굳은 표정을 보니 이게 현실이었어요. 미국이, 그것도 제가 가장 존경하던 스탠턴의 입을 통해 한국의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협력 요청을 공식화하겠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말했어요. 긴급 상황인 만큼 즉시 지원팀을 파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평생 믿어온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충격이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강민석 중령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제 세계관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클라크 위원님,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영원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건 협력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최선 아닐까요? 강민석 중령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선 여전히 자존심이 상처받아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 그것도 제가 과소평가했던 한국이라니. 회의실을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 이 나라를 저는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날 아침, 강민석 중령은 저를 국방연구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평범했지만 내부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오늘은 권혜진 박사님을 만나실 겁니다. 우리 최고의 군사기술 연구자죠. 연구실에 들어서자
40대 중반의 여성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날카로운 지성이 빛나는 눈빛이었어요. 클라크 위원님 기다렸습니다. 저희 연구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권혜진 박사는 저를 대형 홀로그램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공간에 여러 무기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이건 우리가 실전 배치한 자율형 전투 로봇입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하죠. 눈앞에 나타난 로봇은 제가 미국 연구소에서 본 프로토타입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미국은 아직 개념 설계 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라니. 다음은 군집 드론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모체 드론이 수백 개의 소형 드론을 통제하죠. 전자전, 정찰, 타격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홀로그램 속에서 드론들이 완벽한 조화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미국이 10년 후에나 가능할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술입니다만 특별히 보여드리죠. 권 박사가 보안 인증을 거친 후 새로운 홀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초소형 위성 네트워크와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절대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해 완전히 새로운 암호화 방식을 구현했거든요.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이 이론적으로만 연구하던 기술을 한국이 이미 구현했다니. 이게 가능하다고요? 양자 암호 통신을 실용화했다고요? 권 박사가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2년 전부터 군사 통신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 시스템을 뚫지 못하는 겁니다. 연구실을 돌아보며 더 많은 기술을 확인했습니다. 초음속 무인기 인공지능 전략 시스템, 나노 기술 기반 장갑, 모두 미국보다 앞선 기술이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가 속한 싱크탱크에서는 이런 기술이 1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예측했는데요. 클라크 위원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 생존을 위해 혁신해야 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항상 위협 속에 살았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발전했고 미국은 기존의 영광에 안주했던 걸까요? 앞으로는 더 놀라운 기술들이 나올 겁니다. 권 박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우주 기반 방어 시스템, 인공지능 전략가, 양자 컴퓨팅 기반 사이버 방어망 이미 개발 중이에요. 연구원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의 기술적 우위는 이미 무너졌어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를 이미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석 중령과 차에 오르며 물었습니다. 왜 세계 이 모든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나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기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세계 안보를 위해 우리 기술을 공유할 때가 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빛나는 도시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질서는 이미 변했고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대통령과 국방부 고위 간부들에게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AI 전투 시스템, 양자 암호 통신, 자율 무기 플랫폼에서는 미국이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가 있습니다. 동료 장성들과 고위 관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40년 경력의 밀러 쿡방 차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클라크, 자네가 이런 말을 하다니 놀랍군.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을 리 없어. 저도 직접 보기 전에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밀 영상과 증거 자료를 띄우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상황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일부 장성들은 분노했고 일부 관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저 역시 며칠 전까지는 그들과 같은 반응이었으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한다는 건가?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미국의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해야 해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밀러 차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니? 그건 국가적 수치야.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자존심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세계는 변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뒤처질 뿐입니다. 회의 후 에드워드 스탠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고생했네 다니엘. 솔직히 말하지만 자네가 이렇게 확실한 보고를 할 줄은 몰랐어.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스탠턴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과의 대대적인 군사 협력을 발표할 예정이야. 미국과 한국의 공동 방위 체계 구축이지. 자네 보고가 결정적이었네. 가슴이 떨렸습니다. 제 보고가 국가 정책을 바꾸다니. 스탠턴님,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오만과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깨달았다면 자네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해. 한국-미국 방산협력특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인 자네를 위원장으로 추천했네. 놀라움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워싱턴 풍경인데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제 세계관, 믿음, 자부심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평생 미국의 우월함을 믿어왔던 제가 이제는 겸손하게 다른 나라에게 배우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픈 변화였지만 필요한 변화였어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임무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다니엘 클라크가 아니었어요. 오만함 대신 열린 마음을, 편견 대신 겸손함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눈부신 경제 발전의 역사. 모두 제가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저는 당당하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 깊게 해야 합니다. 한국-미국
정기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젊은 전문가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모든 위원이 동의했어요. 심지어 한때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밀러 박사까지도. 클라크의 말이 맞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만의 관점에 갇혀 있었어. 이제는 변해야 할 때야. 프로그램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와서 함께 일했죠. 처음에는 어색함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3개월 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한미 합동 방산 기술 시연회가 열렸어요. 양국이 협력해 개발한 차세대 방어 시스템이 공개되었습니다. 행사장에서 저는 강민석 중령과 재회했습니다. 이제는 장성으로 진급해 있었죠. 클라크 위원님 덕분에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때로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강민석 장군이 미소 지었습니다. 권혜진 박사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일하고 있네요. 함께라면 더 나은 기술,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제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컸는지 부끄러울 정도예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권 박사가 말했어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죠.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일기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 걷기 시작한 날. 내가 평생 믿어온 미국의 우월함이라는 신화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더 강한 동맹이라는 현실이 세워졌다. 때로는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 내 오만과 편견이 사라진 자리에 존중과 이해가 자라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 아닐까? 개인으로서도 국가로서도. 한국에서 보낸 그 며칠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가끔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좁은지 깨닫게 된다. 그 시각을 넓히는 것, 그것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겸손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는 감동적이고 즐거운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감동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